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서 아마 구독자님들께서도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많은 의문점이 드시고 또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한 이유와 이후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갈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하게 될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들 중에는 악재 소식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는 가상자산 시장 말고도 이 미국 주식 시장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나스닥은 1% 이상 또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 채권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장들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죠. 자, 10년물 국채금리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에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어제도 결국은 4.31%까지 올라서면서 지금 굉장히 좀 상승의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더 강한 모습을 유지하면서 결국은 고금리 기조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들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다가 블룸버그에 따르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42%까지 상승하면서 무려 2011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2002년 이후로 21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 올랐습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국채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지금의 상황은 사람들이 국채를 더 많이 투자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금의 유동성들이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시장보다는 채권 시장으로 더 많이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장에는 가격의 하방 압력을 주게 됩니다. 어제 나온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지금 고금리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봐도요, 지금 11,000명이 오히려 줄어서 23만 9천 명으로 집계돼서 지금 예측치를 하회하고 그 전을 상당히 크게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네, 고용이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지금 예측치가 마이너스 10이었는데 플러스 1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달은 마이너스 13.5였는데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해당 수치가 플러스대로 돌아선 것이 12개월 만이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날에 FOMC 7월 회의록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참석자 대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위원회의 장기 목표치를 훨씬 웃돌고 있고 참석자의 대부분이 통화정책에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봤다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파 매파 관계없이 앞으로 고금리 기조가 더 이어져야 된다라는데 찬성을 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클리블랜드 연은이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를 내놨는데 전월 대비로 무려 0.8% 오르고 전년 대비로도 3.8% 오를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7월과 대비했을 때 모두 다 크게 지금 상승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잘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9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87.5%로 더 절대적으로 높은데요. 지금 월가의 전문가들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9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시경제 상황에서요. 어제 하루 동안에 지금 이 정도의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거의 역대급 무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25K까지 터치하고 올라왔는데요. 다행히 25K 구간에서는 정말 많은 매수세들이 들어와 주면서 지금 요까지는 회복을 해서 지금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26.7K 부근 정도의 가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제가 아마 방송을 하면서 이 정도로 시뻘겋게 다 변한 거는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7.1%, 이더리움이 6.6%, 그리고 리플은 무려 13%,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큰 것 대비로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50을 지금 하회를 해서요. 49.84%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하루 만에 13계단 하락을 하면서 지금 37에 머물고 있고요. 공포 단계로 한 번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극도 공포 단계로 거의 진입하기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CVD 차트 같은 경우도 지금 설명이 좀 무의미할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는 매수벽이 거의 잡히지 않고요. 기존에 있던 매수벽들, 그러니까 지지 구간들을 모두 다 뚫고 지금 가격이 하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모습에서는요, 이 구간까지는 매도벽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매수세가 더 힘을 내면은 순식간에도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을 지나서 가장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 매도벽은 한 29.5K 정도 부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30K와 그 상단에도 약간 옅게 지금 매도벽이 만들어져 있고요. 31K에 있던 매도벽도 기존보다는 굉장히 약해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고래들은요, 물량을 모두 다 던지는 모습들인데 우선 갈색 고래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매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데 일조를 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보라색 고래들도 자, 이 구간부터는 지금 본인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매물을 던져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지는 데 일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빨간색 고래와 지금 녹색 고래도 모두 다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는데 지금 이 주황색 고래, 이게 고래이면서 또 개인 투자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간에서 바이 더 딥을 이제 외치면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반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굉장히 빠르게 손바뀜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 소셜 볼륨들과 그리고 소셜 도미넌스들도 원래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다가 크게 지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환기가 된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고 향후에 어떤 유동성들이 유입될지에 대한 또 기대감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차트적인 관점들을 조금 볼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시장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변동성을 기다려왔죠. 그래서 이번에 거시경제 상황에 의해서 거의 순수하게 이 상황입니다. 이 변동성을 나타냈는데 결국은 우리가 기대했던 상방향의 돌파가 아니라 하방향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트레이더들은 하방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FTC에서 이제 자료를 냈는데 이 레버리지 펀드들이 시카고 상업거래소에 상장된 이 현금 결제 비트코인 선물에 대해서 약세 포지션을 굉장히 크게 확대했다라는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펀드의 포지션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3분의 2가 숏이고 3분의 1이 롱 포지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숏이 굉장히 늘어나고 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격차가 무려 2022년 4월 이후로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트레이더들의 움직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의 상황을 올해로만 봤을 때도 지금 이 변화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랫동안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 2월 초순에만 해도 마이너스 12%까지 나타났습니다. 하락세가 이제 그 전 고점 대비로요. 그리고 이제 2월 하순에는 무려 22%라는 엄청난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하락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요 낙폭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낙폭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3월에도 9%가 하락을 했고 4월부터 6월까지도요. 지금 마이너스 20%까지도 지금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7월에 이 고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얼마 하락을 했느냐? 마이너스 12%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미 벌써 두 번이나 마이너스 20%의 되돌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1K를 찍고 나서 마이너스 12% 하락을 한 거는 사실은 비정상적이거나 굉장히 심각한 움직임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 추세선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코인데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세 추세선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1월 초의 저점과 3월과 6월에 기록된 저점들을 연결해서 상방향 직선으로 그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추세선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잠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다시 반등을 해서 이 위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강세 추세선은
지금은 현재 28,000달러 아래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강세 추세선 자체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요, 가격이 굉장히 더 크게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빠르게 반등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터치하고 굉장히 반등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죠. 그래서 굉장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 상방향 추세선이 이제 무너져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 레벨인 25,000달러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재시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인 거죠. 근데 이 구간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거는 매수와 매도세가 어디가 더 균형을 이루어서 균형이 깨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늘 강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전히 불리시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고, 이 하락이 금방 회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의 주장을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을요, 좀 중립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알리라고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리는 유명한 암호화폐 트레이더인데요. 지금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은,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장에서 본인은 매수를 했다. 방금 이게 바이더 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4시간 차트에서 RSI, 즉 상대 강도 지수가 9.73에 도달했던 굉장히 과거의 사례와 유사한 어떤 시그널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이 매입을 했을 때 분명히 이득을 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매입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은 머스터치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이 사람은 하락 쐐기형 패턴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을 갖다 터치를 하고 나서 반등을 했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상으로 중장기적으로 상승의 추세는 전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매수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분은 22만 4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블런츠라고 하는 암호화폐 트레이더인데요. 자, 이 사람은 2019년의 상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마주했던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 80% 이상 하락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더 가파른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렉트 캐피털이라는 분의 의견을 좀 보면은, 자, 이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고, 패턴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 주봉 차트에서 아마도 더블탑 패턴을 형성한 것이 아닐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해석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주기현 크립토 퀀트 대표의 트위터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지금 코인베이스 가격 프리미엄이 3%로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코인베이스에서 굉장히 거래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일부의 고래 단체들이 이 바이낸스에다가 비트코인을 버리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고래가 이 하락한 동안에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사고 있으면서 가격 반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매수 매도의 움직임들, 그리고 손바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SEC가 지금 리플과의 어떤 판결에 대해서 중간 항소를 신청했다라고 기사를 전해드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판사인 아날리스타 토레스가 SEC의 중간 항소 신청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잘못 전해져서 중간 항소를 승인했다라고 오해가 됐는데, 중간 항소에 대한 승인이 아니라 SEC가 공식적으로 중간 항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에 대한 승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SEC에 오는 8월 18일까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것과, 이에 대해서 리플의 반론 답변을 9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SEC의 답변서가 9월 8일까지 제출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SEC가 중간 항소를 한다는 거는 이 판결의 어떤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약식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어차피 내년에 배심원 재판을 앞두고 있죠, 본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지금 이의를 제기한 건데, 실제로 이 중간 항소들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청이 승인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신청 승인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이 결과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악재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스페이스X가 2001년부터 매수한 약 3.7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요, 이 언론이 2021년과 2022년의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 측에서 직접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비트코인 매각 시기는 불분명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근데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나 스페이스X 같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런 소식들은 투자자들의 심리에 분명히 타격을 줄 수가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어떤 희망들이 가장 중요하냐? 사실 현물 ETF 승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이걸 바라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안에 승인이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그레이스케일의 이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의 현물 ETF 전환 소송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 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요일에 원래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나갔고, 아마도 오늘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이 소송에 대한 결과들, 그리고 SEC가 마지막으로 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2023년 10월 5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가닥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월 2일에 이제 결정되는 이 블랙락의 어떤 신청 결과에 대해서는 연기 결정을 할 가능성이 거의 뭐 사실상 유력한데요. 이후에 그레이스케일의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은 이 방향성들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월가의 시장 조사 업체인 펀드스트렛의 톰 리라는 창업자는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SEC가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에서 1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출시 승인 여부가 향후 비트코인 가격의 결정적인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 비트코인 시장 수요는 일일 공급량을 상회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급등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상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있는 동안에 이런 조정들은 뭐 수없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큰 조정이 왔을 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매입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이 더 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고 분할 매매로 잘 접근하셔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전략 계속 가져가시면은 나중에 우리의 어떤 부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